예, 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 모의고사를 봤던 현대시 중에 좀 낯설고 어렵다는 작품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좀 낯설고 또 까다로운 지문이 나와서 좀 질문을 많이 해서요. 김현승의 5월의 환이라는 현대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5월의 환이라는 시는 뭐 수능 특강이나 뭐 기존의 그 책이라든가 뭐 자료가 굉장히 희귀합니다. 그리고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시라는 거는 암기하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암기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공부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누님?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떤 시가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요걸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배운 시, 안 배운 시를 구별하지 마시고 뭐든 모르는 시든 아는 시든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한번 보실까요? 자, 김현승이라는 작가, 가을의 기도라는 그런 시인이고 또 기독교 신자지 않습니까? 눈물이라는 시도 많이 봤었고요. 그렇지만은 오늘 볼 작품은 오늘의 5월의 환희, 그렇죠? 시기하고 아주 잘 맞아 떨어지네요. 환희. 그러니까 이제 5월의 환이라는 거는 이제 환이라는 자체의 의미가 기쁠 환자, 기쁠 희자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반복되니까 굉장히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큰 커다란 기쁨에 대해서 5월의 기쁨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를 쓴 거잖아요. 제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는 시일수록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쁘고 행복한 이런 그 생각으로 이 시 전체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1년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늘. 자, 그늘이 나왔어요. 근데 그리고 밝음 나왔죠. 밝음. 그렇죠? 너는 이렇게도 말하는구나. 그렇죠? 나도 기쁠 때는 눈물에 젖는다. 자, 여기만 보고는 얼핏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이 그늘이라는 것과 또 밝음이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과 밝음이죠. 어둠과 밝음. 그리고 음달이면 이건 양달인 거고, 음지면 양지고. 그렇죠? 전체적인 그 시 전체에서 파악을 하면 이게 형상인 거고요. 이게 이제 빛이 되는 거. 이게 모형이 이건 형상과 모형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빛과 진리 원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러한 대비적인 짝을 아시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건 서술어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늘은 어떻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말해요? 밝게 말한다. 그러니까 그늘과 밝음은 서로 대비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시적 화자인 나도 기쁠 때 눈물을 흘린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쁘거나 눈물이라는 의미도 역시 명암 대비가 될 수 있잖아요. 기쁘다는 건 밝고 눈물이라는 건 그늘로 그렇게 이미지를 정한다면 결국은 뭐냐면 나도 그렇다. 기쁠 때는 눈물에 젖는다. 이런 이 말은 뭡니까? 명암의 대비, 즉 밝고 어둠의 대비가 상반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연결이. 그렇죠? 서로 차별하거나 대립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 1년만 봐도 그렇게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근데 2년에 보시면 그늘 또 이제 계속 그늘이 반복이 되네요. 시어가 또 밝음에 너는 옷을 입혔구나. 그렇죠. 그늘이 옷을 입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밝음과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늘과 옷은 서로 대립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밝음 속에 그늘이라는 옷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늘 자체는 빛의 또 다른 모습으로 지금 드러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일일이라는 것은 정성을 들여서 형상이라는 거는 모양이나 생김새, 형체 등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형상을 들어서 때로는 진리를 이야기한다. 자, 어렵지만 잘 볼까요? 형상을 들어 진리를 이야기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대비적인 짝을 잘 보셔야 돼요. 이 형상과 진리가 서로 역시 짝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쁜 거랑 눈물을 짝이 되죠. 그늘과 밝음이 짝이 되죠. 이렇게 시어들이 다 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교의 짝이 있는데 그렇게 연관을 지으면 형상을 든다는 것은 진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보여지는 게 발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상을 들어서 때로는 진리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진리가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진리는 참된 이치고 실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시어 중에 빛과 밝음과 서로 짝이 되는 시어라고 봅니다. 이게 대응된다고 그러겠죠. 빛과 밝음, 진리는 같은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그래서 진리가 드러나는 것은 바로 형상으로 보여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3년에 보시면 이 밝음, 이 빛은
그렇죠. 빛과 밝음이 서로 같이 대등하게 지금 이어졌잖아요. 그 채울 대로 가득 채우고, 그렇죠? 아주 풍족하게 채우고 오히려 뭐다 남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밝음의 이미지가 어떻다는 거다? 충만하다, 아주 풍요롭고 충만하다, 풍족하다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늘 너에게서, 그렇죠? 너에게서 의인법이 쓰였는데 너에게서 그 그늘과 밝음이 서로 어떻다는 거예요? 대립하지 않고 조화로운 모습을 지금 이 사면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밝음이 어떻다? 빛은 오히려 남음이 있다. 그늘 너에게서. 그러니까 이 빛과 너, 그늘은 어떻다? 서로 지금 대립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거를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사연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집. 자, 함축된 의미가 많이 들었겠죠? 풍성한 대지의 원탁마다 그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진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풍성한 대지의 원탁마다 그늘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진리가 겉으로 드러난 겁니다. 형상이고요. 진리가 발현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참된 이치가 지금 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그 그늘의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늘, 그늘, 그늘 4번 반복됐잖아요. 엄청난 반복이잖아요. 동일한 시어입니다. 시구가 아니라 그리고 시구절도 아니라 시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란 얘기예요. 그래서 시어의 반복으로 시적 의미를 당연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을 통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5월의 새술들 가득 부어라. 그 5월의 새술이라는 거는 우리 제목이 뭐였어요? 5월의 환희였죠. 그렇죠? 이 제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월의 환희가 바로 5월의 새술들 가득 부어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5월의 환희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형상화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연에 보시면 이깔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이깔나무는 제가 밑에 사진을 보였습니다만 이게 바로 이제 이깔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잎깔나무라고 하는데요. 이깔나무가 이런 모습이고요. 소나무과에 속한 낙엽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예, 굉장히 키가 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내 이름 아래.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쓰였죠. 의인법. 내 이름 아래. 그러니까 그늘 아래라. 그늘. 그렇죠? 이깔나무 그늘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고단한 지치고 피곤한 나의 몸을 이 꿈을 꿀 동안 피곤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꿈을 한때나마 잠시나마 쉬어가리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쉬어간다는 의미가 뭐죠? 말 그대로 뭐 안식처, 휴식, 위안. 그러니까 그늘에서 어떻다? 평화롭고 편안하게 좀 쉬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말투가 어떻습니까? 다정하게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로 굉장히 친근한 그런 느낌을 지금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색적이고 근원적인 물음에 답을 해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특징 등을 읽은다면 뭐 이 시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문제도 실제 보니까 어렵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면은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난해하게 생각하시고 또 한 번도 보지 않은 작품이라서 겁을 먹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답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제목과 서술어를 중심으로 또 반복된 단어를 중심으로 본다면 충분히 쉬운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오늘은 이제 오늘 시험본 어려운 시 하나 설명을 해드렸고요.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